자, 11.4 섹션의 데이터 컴프레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소스 인코딩 블럭인데요. 소스 인코딩 블럭을 볼 거고, 그래서 인풋은 이미 디지털 인풋이고요. 근데 물론 이게 바이너리인데 우리가 그거를 뭐 몇 비트씩 모아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이제 에머리 소스예요. 에머리. 그러니까 ADC 해서 디지털 컨버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AD 컨버전을 해서 이제 그거를 바이너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에머리 소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소스 인코딩 해가지고 어떤 C의 XY, 그러니까 XI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면 바이너리 코드워드 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에서의 어떤 그 에머리의 어떤 심볼이 들어가면 그것을 어떤 바이너리 코드워드로 바꿔주는 그 블럭을 우리가 소스 인코딩 블럭이라고 하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래서 example 11-5 그래서 지금 x라는 그 소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스 인코딩 블럭에 근데 A, B, C 그러니까 A나 B나 C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고 확률은 X가 A일 확률이 지금 2분의 1 X가 B일 확률은 4분의 1 X가 C인 확률이 자 2분의 1인 이러한 소스가 지금 소스 인코딩 블럭에 인풋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스 인코딩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에는 우리가 0을 매핑을 하고 B에는 이제 바이너리 코드워드를 매핑하는데 그러니까 1, 0을 매핑하고 C에는 1, 2를 매핑했다고 칩시다. 이럴 때 이 바이너리 코드워드에 그러니까 바이너리 코드워드의 평균 길이 이거를 구해보고 이 바이너리 코드의 평균 길이를 우리는 노테이션상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L of C라고 쓸 겁니다. L은 그냥 length라는 뜻이고요. C는 이제 코드워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LC를 구하고 이거랑 뭐랑 비교를 하라는 거냐면 이 엔트로피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이너리 코드워드의 평균 길인데 이거 어떻게 돼요? 뭐 뻔한 거지만 자 A는 지금 길이가 1이죠. 그렇죠? 이게 0을 할당했으니까 어쨌든 그 비트 수로는 하나니까 1 곱하기 자 A는 그 확률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죠.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B는 어떻습니까? B는 length가 2죠. 1, 0으로 매핑했으니까 2비트 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B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C는 1, 2를 매핑했죠. C가 나올 때는 우리가 소스 인코딩 블럭에서 1, 2를 매핑했으니까 길이는 1, 1 그러니까 2비트니까 길이가 2가 되고 그리고 1, 1의 확률은 여기 지금 2분의 1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틀렸죠. 그렇죠? 확률의 합이 저기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틀렸죠. 저기가 4분의 1이에요. 제가 잘못 써서 그래요. 책에는 4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단위를 쓴다면 bits per symbol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스 인코딩 블럭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심볼이 하나 들어오면 그러니까 에머리 심볼이 하나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2분의 3비트를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러한 소스 인코딩 블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매핑을 하면요.
그런데 h of x, 즉 x의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h of x, 그러니까 엔트로피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2분의 1 로그 베이스 2의 2, 그 다음에 4분의 1에 로그 베이스 2의 4 더하기 마찬가지로 4분의 1에 로그 베이스 2의 4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2분의 3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사실은 이렇게 하는 매핑, 지금 우리가 예로 해 들었던 매핑이 사실은 옵티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센스에서 옵티멀이냐면은 왜냐면 우리가 그 정보를 보낼 때 코드워드를 길게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코드워드를 길게 보낸다는 건 우리가 보내야 될 비트 수가 많아지는 건데,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정보를 똑같이 보내면서 비트 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정보는 그대로 보내되 비트 수는 좀 짧게, 그러니까 바이너리 코드워드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랭스가 짧아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짧아지는 리미트가 누구냐 하면은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성립하는 식이 뭐냐면 이 바이너리 코드워드의 평균 길이가 항상 엔트로피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더 커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보다 더 줄일 수는 없어요. 엔트로피는 사실 뭐죠? average information이죠. 그 인포메이션 소스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그 본질적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압축은 불가능해요. 그게 사실은 셰넌이 한 겁니다. 셰넌이 더 이상 압축은 불가능하다. 어떤 소스가 있을 때 소스 인코딩 블록을 네가 만들면 아무리 그 바이너리 코드워드의 평균 길이를 줄이려고 해도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고 그거보다 더 압축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셰넌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셰넌의 소스 코딩 티어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적었어요. 중요한 정리라서. 그러니까 정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가 이제 한 세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셰넌의 소스 코딩 티어럼, 이게 뭐냐면 소스 인코딩을 니네가 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최대한 압축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바이너리, 이게 LC가 뭐예요? 바이너리 코드워드의 평균 길이죠. 그렇죠? 어떤 소스 코딩 블록이 있는데, 소스 인코딩 블록이 있는데 거기에 인풋 심볼 하나가 가해졌을 때 우리가 바이너리 코드워드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매핑을 시키잖아요. 어떤 특정한 심볼, A라는 심볼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했었죠, 그렇죠? A라는 게 인풋으로 들어오면 CA라는 걸 매핑하고, 그렇죠? B가 들어오면 CB라는 걸 매핑하고. 그런데 어찌 됐건 이렇게 매핑했을 때 그 매핑하는 코드워드의 평균 길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L of C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항상 그것의 로어 바운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의 로어 바운드가 뭐냐면 바로 엔트로피가 된다라는 게 이제 셰넌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축하는 어떤 스킴을 발견을 했다, 여러분들이 제안을 했다. 그러면은 근데 성능을 보니까 엔트로피랑 거의 비슷해요. 숫자가 엔트로피보다 조금 크거나 이 정도.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그 압축 기법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L of C를 계산을 했는데, 마뉴얼 코드워드의 평균 길이를 계산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엔트로피보다 더 작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셰넌이 틀렸다라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자, 또 다른 예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1-6의 예제는 그러니까 비슷한 예제인데요. A, B, C가 지금은 이제 equally probable한 케이스죠. 그래서 그 각각에 나올 확률이 다 3분의 1일 때 소스 인코딩 블록에서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했다. 그래서 C of A는 0, 그 다음에 C of B는 1, 0, C of C는 1, 1로 이런 식으로 매핑을 했을 때 L of C를 한번 구해보고 이것과 이제 엔트로피를 이렇게 비교해봐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L of C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 곱하기 1,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1비트니까요.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2. 2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2비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마찬가지로 2. 거기서도 2도 여기서 나온 거죠. 2비트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그러니까 1하고 1과 3분의 2, 예, 1과 3분의 2, 예, 뭐 굳이 단위를 쓴다면 bits per symbol, bits per input symbol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심볼은 지금 뭐 우리가 모듈레이션에서 생각했던 그 모듈레이션 심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소스 인코딩에서 들어오는 그 인풋 심볼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뭐 16QAM 심볼 뭐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h of x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나오죠. h of x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하셔도 되는데요. 네. 보자마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사실 그냥 원샷으로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이렇게 확률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온전하게 사실은 몇 비트 인포메이션이냐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사실은 바이너리로 나타낼 때 로그 베이스 2 베이스 2의 3비트 per 심볼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요것과 요것을 비교를 해보면 이 L of C가 사실은 H of X보다 조금 더 크죠. 그렇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소스 인코딩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게 디자인이 되는데요. 하나는 uniquely decodable 하던 성질이고 하나는 instantaneous decoding이 되도록 하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instantaneous decoding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uniquely decodable 하다라는 거는 포함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거밖에 없는 거죠. instantaneous decoding이 가능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uniquely decodable은 사실은 그냥 따라오는 얘기예요. instantaneous decoding이 되면 uniquely decodable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컨셉을 잡아봅시다.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사실은 이 정보 이론이라는 게 보통 이제 대학원에서는 뭐 한 학기나 아니면 두 학기 정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굉장히 컴팩트하게 제가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C1이라는 소스 인코딩 방법이 있고 C2라는 소스 인코딩 방법, 자, C3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구별해 볼게요. 자, 이 각각은 이제 소스 인코딩 방법을 의미하고요. 소스는 그냥 아까 우리 했던 대로 ABC 뭐 그거 ABCD까지 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C1에서는 A를 인코딩할 때 1이라고 하고 C2에서는 A를 인코딩할 때 1, 얘도 1이라고 한다고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C1은 일단 자, 다음과 같이 뭐 매핑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C1은 사실은 이렇게 인코딩을 하면 아주 문제가 생기는데요. 뭐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시버에서 받은 게 뭐 110, 110이다라고 쳐봐요. 리시버에서 110, 110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C1 코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중이라고 합시다. C1 코드를 사용하는 중이면 110, 110이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를 110, 110이니까 그쵸? A, B, A, B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1, 2를 묶어버릴 수도 있죠. 1, 2를 묶어버리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디코딩을 하냐면 D 그 다음에 뭐 01이 또 있죠. 그쵸? 01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묶어서 01을 C 그 다음에 또 10 있으니까 DCB 이렇게 디코딩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같은 시퀀스를 받았는데 리시버에서 어떤 110, 110이라는 시퀀스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디코더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ABAB를 보낸 건지 DCB를 보낸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uniquely
디코더블 하지가 않아요. 이 코드는. 그렇죠? 유니클리 디코더블 하지가 않다. 그래서 못 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보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예, 그러니까 C1이라는 코드는 쓸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니클리 디코더블이 되면 그러니까 되면서 이제 인스턴테이너스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C2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그 110, 110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110, 110을 받았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C2는 일단은 이것도 뭐 얘도 이제 AB라고 이렇게 보냈다라는 걸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처음에 리시버가 1을 받았습니다. 1을 받았는데 이 1은 지금 이거를 어떤 하나의 뭐 딕셔너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테이블 여기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어떤 뭐 사전이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 이제 1을 딱 받으면 1을 받았는데 1 있나? 라고 찾아요. 예. 근데 1이 지금 있죠. 여기 맨 윗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A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봅시다. 자, 1을 또 받아. 예. 1을 또 받아요. 그러면 1을 또 받으면 자, 1이 있는지를 살펴요. 예. 살피면 1이 있죠. 그죠? 예. 그럼 A라고 쓰고 싶죠. 예. 근데 A라고 쓰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왜냐면 1로 시작하는 게 많으니까. 여기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을 만났을 때 판단을 유보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C2 코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어떤 그 시퀀스가 코드워드에 있는데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인스턴테이너스 디코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인스턴테이너스 디코딩이 불가능해요. 인스턴 디코딩이 불가능하다. 이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C3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C3는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뭐 110, 110 해볼게요. 110, 110 이렇게 받았다. 얘는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해볼게요. 좀 쉬워 보이지만 자, 1 받았어요. 자, 1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자, 네 개죠. 1이 있습니까? 있죠. 여기 1이 정확히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A라고 쓰면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1 받았어요. 자, 그러면 1이 있죠. 여기 이 사전 안에. 그러면 A로 쓰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0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 0 받았어요. 자, 0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사전에 없죠.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하는 건 있죠. 당연히 C3가 제일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할 거니까. 근데 어쨌든 0으로 시작하는 건 있지만 어쨌든 0은 없잖아요. 0. 그렇죠? 0이라는 코드워드는 없죠. 지금. 왜냐하면 코드워드로 가능한 건 뭐예요? 1, 0, 1, 0, 0, 0, 0, 0, 1 그렇게 네 개잖아요. 근데 0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웨이트 하는 거예요. 기다려요. 기다리고 그 다음 것까지 기다려. 자, 0, 1.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게 뭐예요? 0, 1이죠. 0, 1. 판단 앞에 거는 판단 내렸으니까 끝났고. 0, 1이죠. 근데 0, 1 어디 있어요? 있죠. 여기 두 번째 줄에 0, 1. 보이죠? 그럼 바로 B라고 쓰면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 나왔으니까 1은 뭐예요? 있죠. 여기 있죠. 첫 줄에. 그러니까 A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0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0은 없잖아요. 0이라는 코드워드는 없죠. 그거 웨이트예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속 보면 돼요. 그래서 이 110, 110이 들어왔을 때는 AA, BA라고 판단 내리고 그 다음에 웨이트 하면서 계속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서 노이즈가 섞이지 않았다면은 디코딩이 잘 되고 이거는 인스탄테이너스 디코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클리 디코더블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인스탄테이너스 디코딩이 되는 그런 코드를 원한다. 그럼 이거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C3에 우리가 코드 트리를 한번 그려보면요. 코드 트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코드 워드를 그 트리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여기다 끝에다가 A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 브랜치고 여기다 1 쓰고 여기다 B 쓰고 다시 또 이제 0으로 온 거고 001이 지금 누군가요? D죠. D 그 다음에 0 해가지고 여기다가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읽어주면 되겠죠. 여기 C3가 A는 지금 A는 1로 매핑했는데 여기서 이제 1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B는 0, 1이죠. 네, 그렇게 해서 B 구했고요. 그 다음에 뭐 000은 어떻게 됐어요? 000은 0, 0, 0 해가지고 이렇게 C 해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01이 D죠. 그거는 0, 0, 1 해가지고 D 이렇게 뽑는 거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스턴테이너스 코드를 쓴다는 얘기는 각각의 코드 워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트리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스턴테이너스 코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코드 트리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 코드 트리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컨디션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프리픽스 컨디션이라고 해요. 이 프리픽스 컨디션, 그러니까 프리픽스라는 건 이제 접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프리픽스 컨디션 그냥 적읍시다. 그러니까 어떤 코드워드도 다른 코드워드에 접두사가 되지 않아요. 프리픽스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프리픽스 컨디션입니다. 보면 뭐 그냥 당연하죠. 그렇죠? 여기 1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C3의 A를 우리가 이제 1로 했잖아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코드워드들은 1을 접두사로 가지면 안 되니까 다른 코드워드들은 전부 다 시작부터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렇죠? 보시면은 다른 코드워드들은 1로 시작하는 코드워드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1을 코드워드로 했기 때문에. 계속 봅시다. 자, B라는 코드워드는 어때요? 0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코드워드도 01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C나 D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01로 시작하지 않죠. 그렇죠? 00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제 시드 코드워드 제가 뭐 넘어가 버렸는데 확인해 보시면 그 프리픽스가 돼요. 그러니까 프리픽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코드워드에 있어도 웨이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스턴테이너스 프로퍼티가 깨져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셰넌이 궁금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셰넌이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렸는데 자기가 정보 이론을 만들고 자기가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었어요. 근데 그 셰넌이 사실은 못 푼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주어졌을 때 얘에 대해서 어떤 소스 코드를 만든다. 소스 코드를 만드는데 일단 그 L of C가 이거를 최소화를 하면서 즉 최대한 어떤 엔트로피에 가까이 가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인스턴테이너스 코드가 되도록 즉 인스턴테이너스 디코딩이 되도록 인스턴테이너스 코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소스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아니면 또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사실은 셰넌이 매달렸는데 못 풀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푼 사람이 누구냐면 허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프만이 해결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스 코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허프만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허프만 코드라고 하고 이거는 허프만의 석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위대한 석사 논문 중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러한 석사 논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박사 때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석사 논문을 워낙 유명하게 쓰는 바람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허프만 코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example 11-7 보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 x가 지금 이제 소스 인코딩 블럭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a, b, c, d, e 중에 하나고 a일 확률은 0.25 뭐 이렇게 주르륵 됩니다. 이렇게 c일 확률은 0.22, d일 확률이 0.15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때 이제 허프만 코드를 만들어 봐라. 무슨 말이냐면 인스탄테이너스 디코딩이 가능하도록 소스 코드를 디자인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바이너리 코드워드로 만들 때 그것의 average 코드워드 랭스가 미니마이즈 되도록 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A, B, C, D를 쭉 적어요. 왼쪽에 쭉 적었는데 중요한 거는 확률이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되도록. 뭐 A, B는 뭐 동점인데 동점일 때는 누굴 위에 올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그냥 편의상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주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팅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이 제일 높은 게 맨 위에 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괜히 틀리라고 이렇게 그 순서를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예쁘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내림차순으로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쓸 때부터 소팅을 해가지고 써야 돼요. 알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A에서 이렇게 나가고 B에서 나가고 이제 C에서 이렇게 나가고 D에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확률이 내림차순으로 소팅이 돼 있죠.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더해요. 맨 뒤에 것만 더해요. 이건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면 돼요. 두 개씩. 그 다음에 여기를 0, 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맨 밑에 이제 확률이 가장 작은 거 0, 1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 이제 0, 1로 적어주세요. 물론 여기서도 1, 0으로 적으면 안 되냐? 그래도 돼요, 사실은. 그래도 되는데 0, 1로 적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채점할 때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0, 1로 적어라. 근데 1, 0으로 적어도 사실은 틀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사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은 다음에 여기다가 0.3을 써주세요. 그 이유는 요 확률 두 개 더한 거죠. 0.15, 0.15를 더해서 0.3을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그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0.2고 여긴 여전히 0.25고 여긴 0.25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팅을 다시 해요. 자, 소팅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0.3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0.3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0.3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여기 뭐 이게 뭐 터치를 하게 그려도 뭐 상관없는데 넘어가는 것처럼 그립시다. 어쨌든 이렇게 자,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가 어떻게 됐죠? 이 녀석이 0.3, 여긴 0.25, 여기는 0.25, 여기는 0.2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는 짓은 얘네 두 개를 그냥 이렇게 합쳐줍니다. 0.2랑 0.25랑 합치면 얼마가 돼요? 그리고 합친 다음에 여기다 써줘야 되죠? 0, 1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합친 확률 그러면 얼마입니까? 0.45 이걸 써주는 거죠. 여기 이거는 계속 그대로 오는 거고 얘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0.45가 어때요? 소팅을 하면 0.25랑 0.3이랑 비교했을 때 제일 크죠?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0.45가 되고 여기는 0.3이 되고 여기는 0.25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또 합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랑 이렇게 합치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0, 1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얼마가 돼요? 여기 이제 확률이 0.5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개밖에 안 남았을 때는 사실은 소팅 안 해도 돼요. 두 개밖에 안 남았을 때는 소팅 하지 마세요. 물론 소팅을 그럼 하면 틀리냐? 아, 그래도 또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 0, 1이 뒤바뀌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두 개밖에 안 남았을 때는 그냥 끝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합칠 때 당연히 합쳤으니까 0, 1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확률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끝난 거예요. 이게 허프만이 석사 논문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A에다가는 뭘 매핑을 하느냐. 자, 중요한 거는 A로 시작하지 마세요. A로 시작하면 또 틀리거든요. A로 시작하지 말고 요 끝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끝에서부터. 자, 그래서 끝에서부터 A를 찾아갑시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A를 찾아가려면 자, 여기서부터 A를 이렇게 찾아가려면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찾아가죠. 1, 1 하면 끝이네요. 네, 그래서 A는 1, 1입니다. 그러니까 A를 1, 1로 매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자, B는 어떻게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사실은 B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쓸까봐 자, B에서부터 이렇게 가봅시다. B에서 이렇게 해서 1까지 한번 가봐요. B에서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갔죠. 끝에까지. 간 다음에 사실은 이 거꾸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B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0, 0. 자, 그래서 B는 00이네요. 그렇죠? C, B는 0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출발해서 읽어줘라. 끝에서 출발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다 읽어주시면 CC는 01이 되고 CD는 100이 되고 CE는 101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허프만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물론 뭐 완성한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완성한 코드의 뭐 에버리지 그 코드 워드 랭스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C는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0.25 곱하기 A는 지금 11이니까 2, 그렇죠? 그 다음에 0.25 곱하기 B는 랭스가 2니까 2죠. 그 다음에 0.2 곱하기 여기도 2, 그 다음에 0.15 곱하기 여기는 3, 0.15 곱하기 여기도 3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3마리 있으니까요. 비트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바이너리 코드워드의 평균 길이가 2.3이 나옵니다. 2.3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뭐 엔트로피는 이제 조금 만만치 않겠죠. 여기 지금 어디다가 쓸까요? H of X 엔트로피는 이렇게 되잖아요. 0.25 로그 베이스 2에 0.25분의 1 더하기 또 0.25 또 있겠네. 0.25 로그 베이스 2에 0.25분의 1 더하기 뭐 0.2 로그 베이스 2에 0.2분의 1 더하기 0.15 로그 베이스 2분의 0.15분의 1 더하기 0.15 로그 베이스 2의 0.15분의 1 이건데 계산을 해보면 이게 2.285가 나온대요. 이게 2.285가 나와가지고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코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 바이너리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베스트예요. 허프만 코드는 베스트입니다. 어떤 면에서 베스트냐? 그러니까 L of C, 즉 그 코드워드 랭스의 평균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센스에서 옵티멀인 코드예요. 최적인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프만 코드는 유니크하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0일을 어사인할 때 0일 대신에 10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크하지 않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